내가 호구됐다고? 네. 자. 수신 차단했더라고요. 예, 수신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네, 지금 광명 정치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조직 개편안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또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무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과연 시의원의 역할이 뭐냐, 의회 민주주의란 어떤 것이냐,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지역 언론들 참 열악하지만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모두들 각자의 역할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일개 정치인 따위가 언론사들 갈라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라 다 모두들 아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자치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한 위원장이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도 하지 않고 그 산회를 시켜서 조직 개편안이 지금 무산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이재한 시의원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부분과 집행부가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데, 방송을 하고 저는 기사도 쓰고 했는데 이재한 시의원이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반박 자료도 내보내고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각자 다 생각이 또 다르니까 한번 얘기를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위원으로서 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니까 촘촘하게 정교한 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뭐든지 그것이 안 됐지는 찬반을 논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방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임위원회가 6일 동안 파행을 저질러 온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조례안을 놓고 의원들끼리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은 의원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특정 시의원 개인이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과정이나 절차가 있는 부분인데,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의 과정조차도 거치지 않게 한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현 의원이 어떨 때는 보면 느껴요. 많이 컸다 이런. 의원들 입에, 정치인 입에도 많이 컸다는 얘기는 참 웃긴 거거든요. 같이 들었죠.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의회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재한 의원이 자기 문제도 있지만 또 자기 그 누님, 또 매형 이 문제도 복합적으로 돼 있고, 한쪽은 그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이 시장에 뜻이 있나? 박승원 시장 너 까불지 마라 이거죠. 내가 막으면 그만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야 엄마 이거지. 아, 시장을 나가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나가려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주를 받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죠. 일부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재한 의원이 여기서 멈춰야 돼요. 본인이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시장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직 개편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으로서 역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무산시키는 거는 월권 행위예요. 잘못하면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왜 초래가 됐나라고 해보면, 대통령 선거를 치렀죠. 여러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나서 떨어지는 언변이지만 시민들을 만나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된 상태고, 이재한 시의원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모 정치인과 또 연결이 돼서 공천과 관련된 걸 어느 정도 뭐 약속을 받았다든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월권 행위를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공론회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다른 시의원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장을 만드는 게 상임위원장의 역할인데, 옳다 그러다를 본인이 판단해서 아 내가 판단했을 때 잘못됐으니까 이건 심의조차도 못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사람은 권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퇴라고 그러는데 저 역시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지금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뒷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확인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이재한 시의원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지금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상임위원장 이재한 시의원에 대한 그렇죠.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죠. 저희가 비판을 한 부분인데 네네. 상임위원장이나 시의장이나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있죠. 대로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는 부분인데 그럼요. 근데 그 어떤 상임위원장의 권한도 올라온 조례를 일방적으로 산회를 시켜서 무산시킨다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무조건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상임위원장의 역할이고 시의회의 역할이다. 그 어떤 이유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변명이 될 수 없다. 근데 저는 이재한 의원한테 좀 충고하고 싶어요. 뭐냐면 최근에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을 자꾸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야 돼요. 정치인답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라는 거죠. 전체. 꼭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심의위원들도 좀 곤란스러워하고 광명시의회가 이재한 의원 한 사람 때문에 뒤죽박죽 됐다는 게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정치는 지혜가 있는 철인들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철인 정치를 주장을 하면서 노동자를 역할하고 군인을 하고 계급을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지혜로운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을 어디까지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 들어오면은 지속적으로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자리가 어떤 역할인지를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특히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한 시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혜롭지 못하다. 이 사람이 지금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재한 시의원의 모습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6일 동안에 이 파행됨으로 인해서 의장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들이 전부 12시까지 대기를 그렇죠. 해요. 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신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를 설득을 하고 누구하고 맞짱 토론을 해야 되냐면 시장하고 맞짱 토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집행부의 수장이 시장하고 맞짱 토론하고 시장을 깨야죠. 근데 시장이 토론을 하자니까 시장은 안 깨. 그러고 난 뒤에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다른 언론을 이용해서 자기 입장문을 냅니다. 이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자질도 없고 저는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시는 공적 영역에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저 이재한 위원장을 그렇게 얘기들 바깥에서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쉴드를 쳐주냐고. 근데 쉴드 안 칠게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이전의 이재한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뭐? 내가 호구됐다고? 네. 자. 우리 회장님이 깐깐하고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제가 뭐 하나만 싹 건드리면 실드 쳐주더라고요. 유은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초창기 때는 이재한 의원에 대한 평가가 저 긍정적으로 봤어요. 전반기 때만 해도. 근데 굳이 이게 뭐 조직 개편 하나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는 모습이 쪼잔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쪼잔하게. 저는 내년에 공천을 받아서 재선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마이너스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이 사람은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명분을 자꾸 만들어주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깨뽕이 너무 올라가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시간을 가지는 거는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참 너무 한심하다, 멍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시의원이 돼서 운영위원장, 의장 뭐 이런 자리를 갖게 되잖아요. 시민이 그 사람을 이재한이나 이지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렇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 자리에 대한 존경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개인에 대한 존경이라고 그렇죠. 착각을 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아까 말씀 이재한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에 대한 대응도 참 부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넘어가요. 이것도 한 방송이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신 차단했더라고요. 예, 수신 차단이 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좋은 사람만 통화하고 차단을 한다는 건 정말 불쾌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만간에 나도 차단 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차단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걸 수 있어요. 내가 통화를 하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하고 받기는 싫다 이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직업보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직업이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플라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스형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라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